송은재TV 시작합니다. 이번 총선 국면을 바라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여권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 참 잘하고 있다라고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면서 민생토론회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17번째로 인천에서 민생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광역 급행철도를 신설하겠다. 그래서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30분 연결을 하겠다. 또 항공산업 이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권은, 여당은 정책입니다. 참 이렇게 국민들에게 빨리 와닿지는 않습니다. 정책 또 선거에 가면 공약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밑바닥에 이 정부에 대한, 여당에 대한 이 신뢰관계를 끈끈하게 형성하는 것, 그 바탕이 되는 게 정책이고 공약입니다. 그게 유권자들의 깊은 마음속에 이 정책, 공약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막판 이 선거판에. 그런 점을 보더라도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면서 민생 토론회를 갖고 있는 것,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효과를 거두고 있고 효과를 거둘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이걸 두세 번 정도 거론을 했는데 언론에서도 그렇게 크게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슈로 이렇게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윤 대통령이 이 민생 토론회를 열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수원을 찾아서 굉장히 획기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안을 새로 만들겠다.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국회 입법권을 가지게 되면 꼭 제정해야 될 법률이 있다. 그게 뭐냐?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정부에서 직접 그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겠다. 지금 민주당에서 자치단체장을 장악하고 있고 지방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곳에서는 정부가 그 지역을 지원하고 싶어도, 호남 같은 지역에 지원을 하고 싶어도 이게 언제나 막히는 수가 많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자치의회에서 이걸 반대를 하고 다른 방향으로 요구를 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겠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을 고발하겠다라고 합니다. 경찰에. 왜? 선거 개입을 했다. 선거 중립 의무를 어겼다 합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공약에 가까운 전국을 돌면서 이런 정책들을 내놓을 수가 있느냐. 이거 선거 지원 아니냐. 선거 중립을 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언제나 이렇게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가지고 여야가 티격태격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지난번 총선 때입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수십조씩 현금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포퓰리즘 이야기가 나왔고 선거 개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건 선거 중립 의무를 어긴 것입니다. 대통령이 선거 개입하고 선거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갖는 것, 그러면 정부가 선거 때가 되면 정부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정부가,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선거에서 그런 정도는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권의 당정관계, 원활한 당정관계가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정부도 일은 해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민생은 챙겨야죠.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이 민생 토론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법을 어기고 이게 무슨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또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거 때, 총선 때 이 민생 토론회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게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수원에 가서 이수정 후보의 손을 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법안을 만들겠다. 우리가 총선에서 이기게 되면 입법권을 갖고, 그러니까 정부가, 중앙정부가 바로 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원하는 법을 만들겠다. 수원까지 연결되는 이 지하철 바로 연결을 시키겠다. 너무너무 수원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총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많은 지방을 위한 일들도 국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국회에 입법 지원,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총선 때 윤석열 대통령처럼 이 정부가 많은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 국회에 지원이 있다면 전국을 돌면서 그걸 대통령이 밝히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민주당은 배가 아플 겁니다. 그래서 시비를 걸고 싶고 또 언제나 야당은 이런 부분에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시비를 걸 일이 따로 있고 민생 토론회를 여는 것은 대통령이 의뢰해야 되는 일이고 또 정부가 언제나 하는 일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고발을 해봐야 무슨 효과가 있겠으며 이거 사실 민주당은 자살골입니다. 오히려 윤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 이걸 더 부각시켜 주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더 부각시켜 주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전국 각 지역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구나.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은 많은 후보들이 이 윤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밝히는 민생 토론회에서 밝힌 이 내용을 가지고 자기 정책 공약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공약 대결이 될 텐데 충분히 그렇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 그게 여당의 프리미엄이죠. 한동훈 위원장도 오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3년이 넘게 윤석열 정부는 남아있다. 이런 많은 공약들을 추진할 힘을 갖고 있다. 국회의 입법권만 보장을 해달라. 국민의힘이 이기게 해달라. 그렇다면 이 많은 일들을 추진하겠다. 너무너무 이 일들을 지역을 위해서 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캠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뭐 당정 관계, 많은 부분들 아바타냐 아니면 뭐 갈등을 일으키느냐 많은 것들을 다 잠재워 버렸습니다. 기막힌 케미를 보여주고 있다. 정책 더 나아가서 공약에서. 총선이라는 이 큰 행사를 앞두고 국회가 이제 새로 만들어집니다. 정부로서도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밝히는 것입니다. 민생 토론을 통해서. 한동훈 위원장 마찬가지입니다. 국회가 어떤 것을 입법해야 하느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손발이 척척 맞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윤석열과 한동훈의 케미를 봅니다. 뭐 국민의힘에서도 현역 의원 컷오프 또 경선에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강력하게 경고를 줬습니다. 무소속으로 나간다면 절대로 다시는 복당이 없다. 그 다음 강남 같은 경우에 2번에 걸쳐서 전략공천을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정리를 하니까 많이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뭐 반발이 있을 수 있고요. 수그러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한동훈이 매일같이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이 그동안 외면하고 있다가 맞대응을 최근에 한번 했습니다. 소위 김혜경의 비서를 공천하려고 하다가 전략공천을 주려고 하다가 이제 여론에 밀려서 이 경선한 것입니다. 순천 광양 지역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자신의 비서를 전략 공천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이재명 측에서 비서가 아닌데 비서라고 했다.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맞고발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무고다. 비서냐 비서가 아니냐.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의 부인인 김혜경을 위해서 배우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배우자실이라고 해서 실장, 부실장 이렇게 여러 명을 두었는데 배우자실이 뭡니까? 그게 비서죠. 김혜경을 위해서 만든 그 배우자실, 그게 비서가 아니면 뭡니까? 뭐 정말 한동훈의 말처럼 뭐 몸종처럼 부려야 비서인 줄 압니까? 그래서 지금 이 맞고소 고발을 했는데 이재명이 자신이 가짜뉴스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자기가 가짜뉴스를 퍼뜨린 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실에서 이 김혜경을 수행을 하면서 찍은 사진 모두가 공개가 됐죠. 이렇게 이재명이 왜 한동훈을 피하느냐. 한동훈의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붙으면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론회도 피하는 것이죠. 처음으로 한동훈에게 맞붙었는데 또 이재명이 참패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을 피한다 이재명이 피해지지가 않습니다. 지역구로 가면 계양을에 가면 한동훈 못지않은 또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희룡입니다. 이제 지역구에서는 이 법정 토론회를 열어야 합니다. 정해진 것입니다. 거기에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 창피를 당하게 되죠. 한동훈 피하고 지역구 계양을로 가면 원희룡이 있습니다. 원희룡도 피하고 싶을 겁니다. 원희룡도 뭐 대장동 1타 강사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검찰이 배출한 뛰어난 검사, 뭐 최고의 검사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뭐 윤석열, 원희룡, 한동훈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피하면 원희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론, 이재명이 토론을 좀 잘한다, 뭐 이재명이 사이다 발언을 한다. 본 적 있습니까, 최근에? 사이다 발언이나 토론을 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어 능력이라든지 뭐 메시지 능력을 떠나서 자신이 자기 관리를 잘해 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가 저렇게 안 되는 이재명이, 온통 비리로 칠갑이 되어 있는 저 이재명이 무슨 어떻게 토론을 잘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메시지를 잘 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재명에게 오늘도 공개가 됐습니다. 감옥에 있는 송영길이 이재명과 이제 비례위성정당 그 협의를 하자라고 편지를 써서 제안을 했습니다. 왜 조국과 연대하고 좌파 연대하고 진보당과 연대하는데 송영길과는 연대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제 빚 갚아라 소리죠. 지역구도 물려줬고 당대표가 되도록 해줬는데 이제 자기가 빌려준 이 돈 내놔라 이 소리입니다. 송영길이. 이재명 참 피곤할 겁니다. 이재명이 이걸 거부하면 송영길이 또 뭐 폭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송영길의 편지를 읽어보면 그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일을 해왔는데 민주당이 같이 협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송영길 당과 그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들어 당대표가 되고 지역구까지 계양을까지 물려주었으니까 이제 빚을 갚아라 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 송영길, 이재명 이 세 명이 손잡고 이제 총선을 치르게 되는 셈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의 이 케미는 참 볼만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 민생 토론회를 가지고 계속 문제 삼으면 문제 삼을수록 민주당이 바보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 총선 국면에서. 이 민생 토론회를 더 부각시켜 주는 것이죠. 대통령이 자기가 할 일을 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을 해야 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한동훈 위원장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케미가, 조화가 척척 맞아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승부에 있어서 비관적이냐 낙관적이냐 이렇게 나눕니다. 바둑이나 이런 승부를 할 때 이 예측을 낙관적으로 하느냐 비관적으로 하느냐. 저는 약간은 낙관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의힘이 과반 획득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반 획득은 목표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254개 지역구 하나를 아직 뭐 대진표가 다 짜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구 하나하나를 정밀하게 들여다보더라도 과반 획득은 아직은 목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좀 낙관적인 편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정말 신발끈을 동여매고 아직도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머리도 빳빳이 세우지 마라. 정말 겸손하게 뛰고 또 뛰어야 할 때다. 그 모델을, 모범을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